이재명 대통령이 독성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을 배탈나게 하더니 청진기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국토부, 금융위, 재경부가 사흘에 걸쳐 공급 금융 세제로 나눠서 토론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세제 토론회의 핵심 의제부터가 보유세를 얼마나 강화할까였습니다. 아마 이 토론회들이 답이 정해진 요식 절차가 아닐까 우려됩니다. 정부가 온라인으로 부동산 관련 의견을 듣겠다며 개설한 사이트에 올라온 글 1,800건을 보면 셋 중 하나가 대출 규제부터 풀어달라는 내용입니다. 정부의 대출 규제는 암세포만 골라주기는 표적 항암제와 정반대로 오히려 정작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골라 잡고 있습니다. 이 정부는 집값을 잡겠다며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을 소득도 집값도 따지지 않고 6억 원으로 묶었습니다. 집값 대비 얼마까지 빌려주는지를 뜻하는 LTV도 손댔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집을 사는 생애 최초 대출의 LTV를 80에서 70으로 깎았습니다. 명분은 전세를 끼고 집을 여러 채 사들이는 다주택자, 갭 투자를 잡겠다는 것이었지만 현금 있는 사람은 그대로 샀고 대출이 필요한 젊은 세대만 발이 묶였습니다. 유예기간도 없이 발표당일 시행돼 일주일 만에 계약 255건이 터졌습니다. 정부가 만든 규제로 계약금 수억 원이 하루아침에 날아간 사람도 나왔습니다. 세 자녀를 둔 신혼부부는 신생아 우선 공급 청약에 당첨돼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냈는데 잔금 대출 단계에서 6억 한도에 막혔습니다. 이 부분은 결국 나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까지 냈습니다. 세입자 보증금부터 뗀 다음 대출 한도를 계산하는 반공제까지 겹치면서 처음 집을 사려는 청년의 대출은 두 겹으로 깎였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을 넘어 사고팔 때 정보가부터 받아야 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서울 시내 아파트 전부를 묶은 것도 이 정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년간 새로 만들거나 강화한 규제는 생애 최초 대출 한도 축소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진기를 제대로 들이댄다면 지난 1년간 쌓아올린 규제를 걷어내는 것이 올바른 처방입니다. 소송까지 간 신혼부부, 계약금을 날린 실수요자부터 구제하고 다음 대책을 논해야 합니다. 7월 23일 회의와 뒤이어 나올 종합대책의 방향은 세금 인상이 아니라 대출 정상화여야 합니다.